안녕하세요. 복리로 왕이 되고 싶은 복리왕 닥터우입니다. 오늘은 평소와 좀 결이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종목 분석도 좋지만 가끔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는 거인들의 어깨 위에 올라타지도록 확인할 필요가 있거든요. 바로 13F 공시 분석 에피소드입니다. 큰 손들의 13F를 분석하기 전에 제 포트폴리오부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개별 종목 계좌는 약 126만 달러, 원화로는 약 18.3억 원 정도입니다. 우선 이번 주 저에게 가장 중요한 변화는 마진 또는 한국말로 신용거래를 쓰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작년부터 계속 고민해왔고, 사실 작년 4월 관세 이슈가 있었을 때도 사용하고 싶었지만, 당시에는 보류하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소프트웨어 섹터의 매도세를 지켜보면서 레버리지를 조금 활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마진 금액은 17,000달러입니다. 제 포트폴리오 규모에 비하면 큰 금액은 아니며 과도하게 레버리지를 일으킬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하락장이 이어지는 동안 조금씩 분할 매수하면서 회사의 내재 가치와 주가의 차이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기업들의 주식을 모아갈 계획입니다. 다만 마진 사용량에는 확실한 한도를 정해두었습니다. 레버리지 비율을 1.2배 이상으로 높이지 않을 생각이라 제 경우 총 차입금이 25만 달러를 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이번에 주요 매수 종목은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인투이트, 그리고 마스터카드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한 주 동안 현금으로 4차례에 걸쳐 분할 매수하며 비중을 확대했습니다. 넷플릭스와 인투이트는 마진을 사용하여 각각 약 3,449달러와 9,995달러 규모로 신규 매수하거나 비중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스터카드는 약 1,033달러 규모의 마진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최근 매수한 소프트웨어 종목들은 하락장 영향으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 중이지만 기존 핵심 우량주들이 포트폴리오 전체의 중심을 굳건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총 자산은 126만 달러입니다. 지금은 컴포트 시스템스, 픽스이 포트폴리오의 34.72%를 차지하며 333.64%라는 압도적인 수익률을 기록 중입니다. 하지만 현재 넷플릭스는 마이너스 8.74%,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이너스 7.18%, 듀오링고는 마이너스 18.62% 등이 단기 하락 중이지만 이는 안전마진이 확보된 기업을 저가에 모아간다는 전략에 따른 계획된 매수입니다. 현재 제 레버리지 비율은 약 1.01배 수준입니다. 제가 설정한 한도인 1.2배까지는 아직 상당한 여유가 있어 추가 하락 시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총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 계좌 얘기는 그만하고 13F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1억 달러 이상을 굴리는 큰손들은 분기가 끝나고 45일 안에 무엇을 사고 팔았는지 보고해야 합니다. 물론 이건 생중계가 아닙니다. 적게는 45일 전, 많게는 135일 전의 기록이죠. 그러니 여러분, 거물들이 샀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 사지 마세요. 언제 무슨 날 샀는지 알 수 없으니 그들의 수익률을 따라갈 수 없을 뿐더러 그들의 종목에 대한 확신과 신념도 복사할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움직였는지는 충분히 읽어낼 수 있고 그로 인해 저희도 투자자로서 더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죠. 자, 그럼 2026년 새해를 맞이하기 직전 거인들은 어떤 포석을 깔아뒀을까요? 첫 번째 주인공은 설명이 필요 없는 버크셔 해서웨이입니다. 이번 4분기는 정말 역사적입니다. 왜냐하면 60년 동안 버크셔를 이끌어온 워런 버핏의 마지막 CEO 분기였기 때문이죠. 그는 1965년부터 2025년까지 총 수익률 607만 6,172%라는 인간의 영역을 벗어난 기록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의 마지막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의외였던 신규 매수는 뉴욕타임스 510만 주입니다. 저는 처음에 좀 의아했습니다. 웬 신문사지?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좀 더 깊게 파보니 답이 나왔습니다. 버핏은 뉴욕타임즈를 신문사가 아니라 디지털 구독 플랫폼으로 본 겁니다. 이건 버핏이 제일 좋아하는 회사의 타입 중 하나죠. 바로 구독으로 매출을 만들어 나가는 회사입니다. 구독이 강한 회사일수록 매출이 더 안전하고 예측 가능해지죠. 예측이 가능한 회사는 리스크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뉴욕타임스가 뉴스뿐만 아니라 월드리나 애슬레이트 같은 킬러 콘텐츠로 강력한 현금 흐름을 만들고 있죠. AI가 가짜 정보를 쏟아낼수록 신뢰받는 브랜드의 해자는 더 깊어질 거란 베팅입니다. 반면에 아마존은 비중을 77%나 덜어냈습니다. AI 열풍으로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아졌다고 본 걸까요? 버핏은 역시 싸게 사는 것에 대한 고집을 마지막까지 꺾지 않았습니다. 근데 버핏이 아마존을 던질 때 정반대에서 입을 벌리고 기다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퍼싱 스퀘어의 빌 에크먼이죠. 한국 분들한테는 약간 생소할 수도 있는 투자자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투자자 중 한 명입니다. 제가 보기엔 현재로선 버핏의 바통을 이어받을 사람은 빌 에크먼 같습니다.
그는 단 11개 종목에 집중하는 스타일이죠. 빌 에크먼은 분산 투자보다 집중 투자가 더 우월하다고 믿으며 맹목적인 분산 투자는 투자 효율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다학화 또는 고 찰리만 거께서 말하는 다이버시피케이션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빌 에크먼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의 투자 스타일 때문인데요. 빌 에크먼은 퍼싱 스퀘어를 운영하며 몇 가지 기준을 확실히 고집합니다. 1번은 바로 단순하고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에 투자한다는 겁니다. 복잡한 비즈니스 모델보다는 현금 흐름 창출 능력이 명확한 기업에 집중합니다. 두 번째는 강력한 해자 또는 영어로 못이라고 하죠. 해자가 있는 회사만 투자합니다. 진입 장벽이 높고 독점적 지위를 가진 기업을 선호하죠. 마지막으로는 낮은 레버리지와 건전한 재물을 가진 회사만 봅니다. 외부 자본에 의존하지 않는 탄탄한 기업을 고르죠. 그리고 투자할 때는 안전 마진을 꼭 확보합니다. 에크먼은 내재 가치 대비 매력적인 가격에 도달했을 때만 움직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에크먼의 포트폴리오에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 볼까요? 이번에 에크먼은 아마존 비중을 엄청나게 늘려 포트폴리오 3위, 약 14% 비중으로 만들었습니다. 에크먼은 아마존의 물류 인프라와 AWS의 지배력이 여전히 저평가되었다고 본 겁니다. 버핏은 가격이 비싸다고 팔았고, 에크먼은 미래 가치에 비해 여전히 싸다고 산 거죠. 여러분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고 싶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빌 에크먼의 투자에 손들고 싶네요. 두 번째로는 구글을 87%나 정리하고 메타를 11%나 새로 담았다는 점입니다. 이 변화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구글은 작년에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가격이 많이 올랐고 메타는 계속 하락하고 있으니. 하지만 저는 솔직히 말해서 빌 에크먼이 구글도 계속 들고 있는 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매도할 거면 차라리 다른 종목을 매도하고 메타를 매수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봅니다. 자, 오늘 분석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건 뭘까요? 거물들도 서로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버핏은 아마존을 팔고 에크먼은 샀죠. 워런 버핏은 안전을 제일 중요시 여기고 현금 흐름의 불확실성을 피하라는 마인드죠. 반면에 빌 에크먼은 공격적 베팅을 시도했죠. 싸게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워런 버핏은 가치 보존에 중점을 두었고 빌 에크먼은 퀄리티 있는 성장에 중점을 둔 거죠. 그렇다면 제 최종 판정은 뭘까요? 사실 케바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변동성을 견디기 힘든 투자자라면 워런 버핏의 판단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는 이미 아마존에서 충분한 수익을 냈고 이제는 불확실한 AI 전쟁터에서 발을 빼고 안전한 현금 창출기로 옮겨갔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이 향후 5에서 10년을 내다보는 젊은 투자자라면 빌 에크먼의 판단이 더 큰 부를 가져다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사적으로 아마존은 물류센터든 클라우드든 과도한 투자로 욕을 먹을 때가 항상 최고의 매수 시점이었기 때문입니다. 버핏은 오늘의 지갑을 지켰고 에크먼은 내일의 금고를 샀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나만의 기준입니다. 저는 이번 4분기 공시를 보며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현금을 찍어내는 해자를 가진 기업은 어떤 위기에서도 살아남는다는 것을요. 지금 시장이 AI 거품이니 뭐니 해도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들은 여전히 거인들의 장바구니에 담기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른 저명한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변화에 대해 다뤄볼 생각입니다. 좋아하시는 투자자를 댓글에 쓰시면 그분의 포트폴리오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